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방송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7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B 내일인 28일 화요일에 2024학년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내일인 28일 화요일에 2024학년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엔 전대와 전대인의 빛나는 전성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헤이데이가 출마했습니다. 헤이데이는 정후보 사회학과 이홍규하고 부후보 임산공학과 김승하하고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보는 학점 비율 조정, 시험기간 야간버스 운영, 주차타워 건설 등 주요 공약 9가지와 복지, 문화, 시설, 교육과 취업 분야 세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에 진행된 정책공청회에선 헤이데이 선본이 내세운 공약들에 언론사와 학우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픽미라는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이용해 치러집니다. 학생 자치에 관한 관심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헤이데이 선본이 몇 %의 투표율을 기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내입니다. 2023 한책 독서 후기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의 한 책, 아버지의 해방일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다음 달 10일 일요일까지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읽고 독서 후기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대학 재학생과 광주 전남시 도민 누구나 구글 폼으로 참가 신청서와 독서 후기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장상과 함께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30만원, 우수상 4명에게는 20만원, 장려상 6명에게는 10만원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기획 홍보팀 전화 062-530-3553, 지역번호 062-539개 355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자와 함께하는 비대면 진로 탐색, 진로 인사이드 4인 4색 진로 이야기를 안내합니다. 오는 29일 수요일부터 다음 달 1일 금요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직자의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연은 모두 온라인 줌 미팅룸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대학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 진로 포털, 취업 프로그램을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에서 3회 참여 시 자계부 5점이, 4회 모두 참여 시 자계부 10점이 부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실 전화 062-530-1102, 지역번호 062-539개 11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전남대학교 대학 종합 만족도 조사 실시를 안내합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대학 종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면 됩니다. 다음 달 10일 일요일까지 전남대 스토어 배너창을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전략정책실 전화 062-530-5210, 지역번호 062-539개 5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NU 2023 겨울방학 2주 단기 속성 토익 과정 모집을 안내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공인성적 취득을 위한 어학 과정입니다. 수강 시 우수 수강생 수강료 전액 지원, 모의 테스트 2회 무료 응시,
복습용 녹화 강의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 24일 금요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목표 점수를 미달성할 시 다음 학기 토익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지원하니 주저 말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원 전화 062-530-0500 지역번호 062-539개 5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용봉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28일) 화요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은 8도입니다. 오전에 흐린 날씨가 오후까지 이어져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따뜻한 겉옷 챙겨 입으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승자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바르고 알찬 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슈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 계시나요? 바쁜 일상 속 뉴스를 챙겨보기도 어려운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여러분들을 위해 전대방송이 준비했습니다. 뉴스 속 화제가 되는 논쟁거리에 대한 생각을 펼치는 시간 승자는 없다. 오늘은 어떤 논쟁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자는 없다 진행을 맡은 서한별입니다. 화제가 되는 이슈를 함께 알아보고 대학생의 시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 승자는 없다. 오늘은 대학생이 아닌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조사했는데 아르바이트 하기가 39.9%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알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86.2%의 성인이 알바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대학 시절의 다양한 경험과 경제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해보고 싶은 활동일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박현준 씨를 모시고 대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대학생들의 노동인권도 신경 쓰고 계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만 19세 미만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 이하 연령이 법적 연령 기준 됩니다.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의 대학생이면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청소년에 해당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갑니다.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센터는 2016년 4월에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위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알바 지킴이 상담센터를 통해서 알바 상담 그리고 피해를 본 점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도 하고 구제과정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라는 기관을 처음 들어보는데 광주가 전국 최초라니 오늘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교육청이
우리 지역 청소년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일단은 내일이 이 실태조사에 관련된 결과 발표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전대방송에서 최초로 이것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 대우와 인권 침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자가 2020년도에는 49.8%였는데요. 올해는 64%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정해진 약속과 다르게 추가 근로를 시킨 적이 있다는 경우가 15.1%, 그리고 임금을 계약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 중 한가한 시간에 갑자기 무급으로 외출 또는 휴게 시간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 CCTV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가 각각 12.4%가 나왔고요. 약속한 주 15시간보다 추가로 일한 적이 있다. 자주 있다가 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78.1%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처럼 저도 주말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대신해서 대타를 하거나 또는 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할 때 노동임금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승자는 없다 이 시간에는 아르바이트, 그 중에서도 임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리사의 머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It's the end of the month and the week. So money, oh, this bitch so yummy, yeah. My money moves, money I choose. Sleep my shoes, walking on you. My money rules, my money moves, money I choose. Watch how my boss, yes, and dogs be dropping on you. 아르바이트를 하면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주휴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월급 외에도 너무 다양한 수당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네, 주휴수당은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해서 주휴수당은 계약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그 주에 결근하지 않는다면 매주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네, 추석이나 설날은 유급휴일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추석이나 설날 당일이 아닌 추석 연휴나 설날 연휴도 주휴수당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에 쉬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일 날을 의미합니다. 해서 원래는 이날은 이제 유급휴일이 아닌 건데요. 작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과 똑같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추석 연휴와 설날 연휴도 똑같이 유급휴일로 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자의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일주에 15시간 이상 계약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기존 계약 시간이 일주에 14시간인데 대타 근무로 일주에 2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받을 수가 없는 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연장근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노동자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생각에 신나서 대타해줬는데 앞으로는 대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네요.
다음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무엇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고 부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원래 받는 시급의 1.5배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급의 1.5배라니 꽤 쏠쏠한데요. 그럼 5분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 근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경우에만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야간 근로수당인데요. 야간 근로수당은 무엇인가요? 네, 야간 근로수당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서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인 근로인 야간 근로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이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네, 저희가 월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들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수당들이 고용인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만둔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있죠. 퇴직금은 무엇인가요?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노동자가 일을 그만둘 때 임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해도 일주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했다면 약 한 달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단순 계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들어본 것 같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나칠 수도 있는 수당들이니 꼼꼼하게 체크해 챙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체불임금에 해당하거든요. 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라도 임금 지급이 지체되면 임금 체불이 됐다고 보는데요.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신고를 통해서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체불 금액과 증거 자료 그리고 법적인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해서 신고하기 전에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선전화 1588-6546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요즘 상담을 많이 하세요. 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알바 지킴이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모두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1588-6546 광주 알바 지킴이를 메모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도 종종 있던데 그래도 이런 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또 사업주가 근무 시간을 임의대로 조정해도 괜찮은지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해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 내용을 입증할 자료인 일한 날짜 그리고 시간이 담긴 근무일지를 그때그때 작성해 놓으시고요. 급여 지급 명세를 증거로 남기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해서 임금은 통장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은 합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임의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해서 마음대로 변경이 되었을 시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누군가에게 고용된 입장이라고 해서 위축되시지 마시고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잘해주는 사업주는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주는 사업주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실태조사 결과도 얘기를 드렸지만 2019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청년 대학생 실태조사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대학생들도 80%가 알바 경험이 있었고 부당한 대우를 7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저희 센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것도 괜찮거든요.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가 길고 길었던 날 한숨 가득 지친 맘을 다잡아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일어나. 네, 이렇게 오늘 승자는 없다에선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임금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주신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박현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솔 PD, 김예린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서한별이었습니다. 우리 외침이 들리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CUB 전대방송에서 보내드린 11월 27일 월요일에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See you.